네, 인터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라이팅을 어떻게 화이팅 할 수 죄송합니다. 자, 라이팅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최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다른 학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27점 이상의 점수에 어떻게 하면 진입을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들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보실게요.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라이팅 섹션 개요를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최신 출제 트렌드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최단기 고득점 달성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팅 섹션 개요부터 드리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IBT 토플에서 라이팅 섹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팅 섹션은 크게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Integrated Section, 통합형. 왜 통합형이느냐? 라이팅 능력뿐만 아니라 리딩, 리스닝 능력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측정이 된다 해서 통합형이고요. 두 번째 Independent Section, 이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라이팅의 능력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독립형 문제라고 나옵니다. 총 두 가지 합해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자, Integrated Section은 이제 통합형은 주어진 내용을 그냥 요약하는 것이고, 라이팅 독립형 Independent Section 같은 경우는 주제에 대한 의견 혹은 입장 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이제 측정합니다. 자, 시험 개요를 잠깐 볼게요. 자, 총 5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수가 2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형, 독립형 이렇게 2개 출제가 되는데,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읽기 지문이 한 200에서 300단어 정도 제시가 되고 주어진 시간은 한 3분 정도 된다. 그 3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듣기 200~300단어짜리의 스크립트를 가진 이제 강의가 이제 재생이 됩니다. 그게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까지는 재생이 된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이 통합형에서 듣기 나오는 이 2분 있죠. 이게 토플 IBT에서 가장 중요한 2분입니다. 토플 IBT 라이팅 섹션은 30점 만점인데 그 중에 통합형이 15점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읽기, 듣기 두 가지 중에 듣기가 8:2 정도의 비율로 더 중요합니다. 즉 15점에서 12점이 이 듣기 2분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듣기 2분은 정말 목숨 걸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러고 나면 이제 필기하신 걸 가지고 요약을 20분 동안 하는 요약문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몇 번의 연습을 거치고 나면 사실 가장 쉽게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이 독립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이제 토픽,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어떤 입장 등을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는 게 이제 이 문제가 되겠는데, 주어진 시간은 30분인데요. 이 30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답변을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신 출제 트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출제 트렌드는요, 대략 이렇습니다. 독립형은 어려워졌고 통합형은 평이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형 같은 경우는 토픽이 이전에 나오던 거에서 살짝씩 변경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나온 것과 뭐 비슷한데 이제 형용사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바뀌어가지고 이제 문제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근데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독립형 주제들에서 문제 요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의 요지는 바로 형용사에 있다. 형용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토픽 보실 때 그 형용사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먼저 생각을 하시고 브레인스토밍에 들어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통합형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통합형은 이제 난이도가 평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자, 기존에 있는 그 리딩 섹션, 그 리딩 지문에 있는 주장과 근거 3가지, 그리고 리스닝에서 나오는 그 주장과 그리고 이 근거 3가지, 이 서로의 관계가 리딩에 나온 내용이 리스닝에 의해서 반박된다라는 관계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리딩 지문에서 주장과 근거가 나오는 구간도 똑같이 출제가 되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도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배경 지식,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전개될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더 어려운 건 독립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립형 문제. 고득점을 받으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십니다. 첫 번째, 올바른 템플릿. 올바른 템플릿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새 뭐 많이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죠. 뭐 템플릿은 뭐 이제 더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템플릿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없게 나온 템플릿. 그러니까 세부 사항과 예시까지 모두 다 쓰여져 있는 템플릿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내용이 가득한 템플릿은 실제로 내용을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올바른 걸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템플릿은 어떤 내용을 쓸까가 다 이제 전개가 돼 있다기보다는 어디에 어떤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지 정도만 잡아주는 틀 정도만 가지고 가셔야 된다. 올바른 템플릿 사용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크게 5가지 방법, 죄송합니다. 5가지 이제 단계를 가지고 이제 전개가 된다. 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문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파악을 하셨으면 의견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의견 설정 후에 이유 설정을 하셨으면 세부사항 및 예시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논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5단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되는데 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추후에 강의를 한번 또 촬영을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브레인스토밍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학원에서는 이 2가지는 모두 다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중요한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기는 했지만 토플을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2개가 필수 요소라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강의를 왜 촬영을 하게 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Three laws.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죠? 제3 법칙이라는 뜻인데 자, 이게 무엇들인지 한번 오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ree laws.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전달. 두 번째, 고급 영작. 세 번째, 3+1. 3+1 논법.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에세이를 작성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27, 8점을 넘어선 29, 30 이 최고득점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 지금부터 이것들이 무엇들인지 한번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법칙, 효과적인 전달입니다. 이게 무엇이느냐 한번 보시죠. 형용사, 부사 등을 사용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더욱 강력히 전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뭐 더 강하게 이제 피력하는 거죠. 뭐 내부자들에서도 그런 말 나오죠. 이제 뭐 매우 그런 것처럼 보인다랑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게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은 아니고 사실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은 말이지만 들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다. 에세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똑같은 말을 가지고 전개를 하실 때 더 굳이 똑같은 말이라도 더 강하게 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께서 더 효과적으로 이제 영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큰 점수를 실제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플 에세이에서 많이들 사용되는 이제 의견, 이유, 세부 내용 이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각각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입니다. 의견을 보기 전에 자, 일단 주어진 토픽 이걸 가지고 한번 오늘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hich of the following should the government focus its budgets more to achieve successful development of a country? 나라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디에다가 더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선택안이 A, 이렇게 A
young children's education. 유아 교육이죠. 그리고 두 번째 on universities. 대학 교육입니다. 그죠? 선택 아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아 교육 그리고 대학 교육. 이 둘 중에 정부가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용사가 요지라 그랬죠? more. 이 부분이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의견, 세부 내용, 그리고 이유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If I had to choose one, I would say that focusing more budget on universities is better. 여러분들은 아마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If I had to choose one, I would say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피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If forced to choose one over another, my resolute standpoint is definitely in line with. 자, 그냥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나는 뭐뭐라고 한다. 정도의 주장인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죠? 나의 확고한 입장은 분명히 무엇과 선을 함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똑같은 말이지만 형용사와 부사를 이제 더 첨가를 해줌으로써 보는 사람 입장으로 더 확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지금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의견을 쓰실 때 더욱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형용사, 부사를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 같은 것도 전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자, first of all, university students are more motivated than children in the development of country. 자, 이유가 첫 번째가 뭐죠? 대학생들은 유아들보다 나라의 성공적인 발전에 더욱 동기부여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more motivated과 the development 라는 곳을 저희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실게요. First of all, university students are significantly more motivated. 자, 그냥 more motivated가 아니라 significantly more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development도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the children in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country. 그냥 발전이 아니라 성공적인 발전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제시됐던 게 이 successful development라고 주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형용사를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이 주제에 대한 더 완벽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더 동기부여되어 있다. 혹은 그냥 발전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형용사 부사들을 사용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피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세부 내용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내용 배경입니다. 세부 내용에서는 이제 배경 전개 결과 어떤 단계를 따라가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3단 논법이라고 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specific, university students have more purpose than young children because they have more realistic concerns.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대학생들은 아이들보다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목표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어디 부분을 이제 강조를 줄 수 있을까를 한번 보니까 more purpose, 저 부분 아까 비슷한 거 뵀었고 그리고 이 more realistic concerns,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강조를 줄 수 있을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읽어보실게요. To be specific, university students have much more purpose. 그냥 more purpose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실게요. Than young children because they have more immediate and realistic concerns. 그냥 realistic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비슷한 문맥을 함께하는 immediate라는 또 다른 형용사를 붙여줌으로써 더욱더 내용을 다채롭게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용사와 부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실 수 있으시면 내가 영어를 그만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여태까지 가보지 못한 점수대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래서 해석은 뭐 다음과 같고요. 자, 그럼 제2법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 영작. 영작을 어떻게 하면은 고급지게 할 수 있을까? 자, 많은 학원들에서 이제 가르칠 때는 뭐 간단한 영어를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하는 게 그냥 의미 전달에만 이제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고득점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느 선 이상 가면 먹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은 토플에서 요구하는 그 특정한 어떤 영어 코드가 있고 그 코드에 맞춰서 써주시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급 영작이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뽀대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법칙들을 좀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고급 영작 표현을 사용해서 영어 문장의 격을 높여서 에세이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먼저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 29, 30점은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죠?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작 업그레이드 방법입니다. 자, 가정법. 자, 보실게요. If students get a job, they can financially support their family and start a new phase in life. 자, 저 if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저 if를 가정법을 사용했을 때 should 이런 식으로 if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뭐 이런 방식이 고급 영작의 제일 간단한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죠. 저것만 해서 29점, 30점 나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if 같은 하나하나의 디테일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전체적인 에세이의 격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템플릿을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템플릿 있을 거죠. 거기에 있는 표현을 일단은 첫 번째 쫙 갈아엎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 템플릿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한번 모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이나 저희 웹사이트 아니면 다음 저희 블로그 이런 곳에 가셔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웹사이트 주소 참고해 주세요. 자, 아무튼 템플릿 업그레이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그 서론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I have several reasons as follows 이러면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이제 본론인데 그 본론들의 주요한 내용이 이 이유들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작을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을까를 한번 보면 자, 다음 같이 읽어보실게요. My rationale is founded upon the following scheme. 나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구조에 따라 형성이 된다. 자,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말이 그냥 좀 더 어려울 뿐이죠. 근데 아무래도 토플이라는 시험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똑같은 언어를 써주실 때도 더욱 아카데믹한 랭귀지를 써주셔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이 표현에서 이 표현으로 가는 단계가 보니까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걸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템플릿을 한번 쫙 걸어엎고 그 다음부터 전개를 시작하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도 당연히 더 격이 높아 보이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절 플러스 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그 조그마한 문장들 있죠. 이것들을 사실 하나의 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쭉쭉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 문장에 두세 문장의 내용이 모두 이렇게 합쳐질 수 있도록 사용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길게 영어 문장을 또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ETS 채점자분들께 보여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Usually university students are expected to get a job. This way they can financially support their family. Also, they can start a new phase in life. 이렇게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세 문장이 각각 에세이에 나오기에는 좀 짧죠. 영어 장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짧은 문장들을 서로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장들 간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시작이 this way죠. 그럼 이거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겠고, 그리고 여기 시작 부분을 보니까 also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lso가 앞에 있는 것과 또한이란 뜻이니까 앞에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이제 병렬이 될 수도 있는 거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Usually, university students are expected to get a job so that they can financially support their family and start a new phase in life.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끊겼던 부분들이 저렇게 이제 so that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 also 부분에서 끊겼던 게 이제 and 등위 접속사 and 끼고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문장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시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문장도 충분히 거뜬히 핸들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에세이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그 세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예시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이 정말 제일 크게 보이는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것도 한 문장 정도는 들어가 주는 게 충분히 여러분들의 능력을 잘 피력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식어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수식어구라는 건 뭐냐? 문장의 내용에 굳이 필수적인 건 아닌데 문장의 내용에 좀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양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내용에서 뭔가 부가적으로 뭔가를 주면서 이제 문장을 더 풍부하게 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수식어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이었던 문장 똑같죠?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University students are expected to get a job so that they can financially support their family and start a new phase in lif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수식어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수식어구를 넣으면은 문장이 좀 더 다채로워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though it may not be the true purpose of its foundation.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비록 그것의 설립의 본 목적은 아닐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자, 뒤에 나온 내용은 대학생들이 취직을 하는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다음 문장, 본 문장에서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취직이라는 것과 다른 어떤 대학의 설립의 본 목적까지 내가 지금 consider 해주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앞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영어를 이 정도 합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토플 리딩 섹션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막 앞에 들어가면서 문장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좀만 공부해 보셨으면 모두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뜻을 한번 보면은 뭐 이런 식이죠. 비록 그것의 설립의 본 목적은 아닐지라도 주로 대학생들은 취직을 하는 것으로 기대받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수식어구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단계가 또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보시기는 하셨지만 사용은 실제로 안 하시는. 자, 보실게요. 동격어구라고 합니다. 자, 저 동격어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가 나왔으면 여기에 컴마를 찍고 이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이 명사를 좀 정의해주는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고 컴마가 찍고 다시 문장이 전개가 되는 건데 이제 사실 이 A와 이 B의 내용이 지금 동격이다 해서 이거를 동격어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동격어구가 어떻게 지금 문장 영작에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아까 수식어까지 들어간 거 보이시죠? Though it may not be the true purpose of its foundation, university students are often expected to get a job so that they can financially support their family and start a new phase in life. 자, 이런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동격어구라는 거는 주로 언제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을 때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딱 하나가 있죠. 뭐냐? 이 본 목적, 설립의 본 목적이 어떤 게 될 수 있는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본 목적이 뭔지를 한번 써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Though it may not be the true purpose of its foundation. 자, 그것의 설립의 본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걸 밝혀주려고 이렇게 컴마 찍고 그 다음 컴마로 닫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Though it may not be the true purpose of its foundation, which some might argue is perpetual pursuit of knowledge or fulfillment of academic thirst, university students are often expected to get a job so that they can financially support their family and start a new phase in life. 자, 그러니까 지금 purpose of its foundation이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죠? Which some might argue is perpetual pursuit of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fulfillment of academic thirst. 학술적인 갈망을 달성시켜주는 뭐 그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동격어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동격어가 굳이 들어가 주면은 좋은 건 뭐냐? 문장에서 불분명한 부분을 확실히 줄 수가 있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동격 어구까지 한 번쯤은 사용을 해줘 보실 만하다. 여태까지 만약에 내가 26, 7에서 점수가 계속 멈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뭐 다음과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3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영작은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에서 이상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문장의 내용이 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작문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토플에서는 딱 이 정도까지만 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점수 원하는 거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3법칙입니다. 자, 3+1 논법. 좀 어려운 말로 하면 3+1 논법이라고 하겠는데,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세부사항에서 3단 논법 중요합니다. 3단 논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부사항을 전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문장에서 주어진 주제에다가 지금 쓰신 내용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단 논법은 이제 3, 마무리 문장은 1, 그래서 3+1 논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에세이, 그러니까 토플 에세이에서 가장 많은 변별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모두 아시겠지만 이 본론이란 말이죠. 본문. 근데 이 본문 같은 경우는 토플 에세이에서는 정해진 어떤 틀이 있는데 뭐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좀 전개를 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어떤 틀, 이게 다음과 같죠. 보통 이유, 세부사항, 예시, 마무리 문장 이렇게 네 가지로 가져가는 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토플을 응시하시는 분들의 어떤 포맷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유에서는 뭐 어차피 이유는 최대한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부사항 부분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고 영어를 잘 못하면은 제대로 전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변별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세부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만약에 내가 점수가 안 나오고 있다, 20대 중반도 못 가는 것 같다, 이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세부사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 오프토픽이라는 게 많이 나는 것도 이유가 오프토픽이어서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말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 부분에서는 이 3단 논법 적용. 따라 보실게요. 배경, 전개, 결과. 이 3단계를 따라가 줘야 여러분들께서는 제일 간단하고 제일 효과적으로 논지 전개를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3단 논법을 사용해서 세부사항을 전개를 하고 예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 문장에서 한마디 정도는 이 문단의 내용을 포괄해서 주제에 한 번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사실 오프토픽을 좀 피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 어떻게 쓰는 것들인지 한번 예시를 들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배경입니다.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이유가 적용되었을 때 큰 효과가 있을 만한 배경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께서 유니버시티 아니면은 유아교육, 이 두 가지 중에 나라의 성공적인 발전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나왔던 질문 기억하시죠? 그 질문에서 지금 다음과 같은 배경을 줄 때는 그 위에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제 이유가
대학생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죠. 자, 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제일 큰 효과를 가질 만한 배경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o be specific, university students have much more purpose than young children because they have more immediate and realistic concerns. 얘네가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걱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배경이죠.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이 이제 이유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모티베이션이 적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큰 성공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문이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의 장점, 페이스북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유가 entertaining, 이건 재밌다 라는 게 지금 이유라고 쓰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entertaining이라는 이유가 적용이 됐을 때 큰 효과를 가질 만한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뭐 이런 거겠죠. entertaining 이 적용이 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가지려면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이 엔터테인먼트가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배경으로 깔아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이 배경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강의에서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잘 이해 안 되면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전개 부분인데요. 전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이유가 적용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 주는 겁니다. 이유가 적용될 만한 사건이 이게 무슨 말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저희 봤을 때 이제 그 대학생들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저희의 주장은 지금 대학생에 더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더 투자됐을 때 라는 말이죠. When much more money is invested in universities. 얘네한테 돈이 더 투자가 일단 돼야 뭐 동기부여가 된 게 보여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일으켜 줘야 되는 거죠. 사건을 일으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었을 때 결과가 나오죠. 결과라는 건 뭐냐? 적용되었을 때 주어지는 장점이나 이점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쓰시는 에세이는 지금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최대한 많은 장점이나 이점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투자가 더 많이 되었을 때 considerable more students will turn out to be valuable asset to the further the country's more successful developmen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더 많은 학생들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뭐 하는데? 나라의 성공적인 발전에. 지금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받으면은 more students가 valuable asset이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 이유의 장점인 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배경, 전개, 결과 이 3단계를 따라가 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더 고득점으로 치고 올라가실 수 있는 어떤 기본 프레임을 잡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문장. 이건 뭐였죠? 아까 이 문단에서 쓴 내용을 가지고 뒤에 한 문장을 붙여주면서 이 한 문장으로 하여금 이 지금 쓰신 문단의 내용을 주제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제 이 마무리 문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무리 문장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되느냐? By looking at the above mentioned explanation. 이런 식으로 위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장을 한번 해주시는 거죠. 뭐가 명백해진다. The government ought to invest more on university education. 이런 식으로 주장을 다시 한번 써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위의 내용으로 보아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한마디만 써주셔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는 주제에 연결을 시켜주실 수가 있으신 셈이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 그리고 마무리 문장까지 쓰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부 사항과 마무리 문장으로서 이 본문에 나오는 문단을 여러분들께서는 더 풍부하게 전개를 해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법칙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인토플의 노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